미디어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한번 미디어 데이터, 데이터와 미디어 데이터 그래가지고 데이터면 데이터지 또 미디어 데이터는 뭐냐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 제가 미디어를 들고 나온 게 왜 들고 나왔냐면요. 우리가 보는 데이터 중에서 보통 데이터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혹시 엑셀에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챗봇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분석할 때 그 정말로 사람들이 얘기했던 걸 갖다 그대로 받아가지고 한번 뭐 어떤 맛집을 찾아줘 그러면은 맛집을 찾는 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게 보면은 이런 걸 데이터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나 정리된 데이터가 아니고 뭔가 이게 글자도 있고 블로그처럼 이미지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해가지고 미디어 데이터가 우리가 뭐 챗봇 만들 때 쓰는 데이터와 좀 가장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미디어 데이터라는 이름을 들고 나온 거고요. 실제 본다 그러면 우리가 뭐 제일 많이 크롤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관련돼가지고 뭐 댓글 분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뉴스 데이터 분석하는 것도 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데이터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챗봇 만들 때 필요한 데이터가 미디어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미디어 데이터라 그래가지고 뉴스 데이터를 갖다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미디어 데이터 중에서도 이런 데이터는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은 좀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텍스트와 이미지가 같이 혼재된 데이터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데이터 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데이터 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잖아요. 데이터 가지고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건데 많이 지금 보통은 뭐 코딩이나 코드 배워가지고 데이터 분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번 기회에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갖다가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챗봇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챗봇뿐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어떤 뭐 우리가 분석을 한다든지 어떤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어떤 뭔가 어떤 의미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뭔가 좀 더 차별화된 뭔가 데이터를 좀 보기 쉽게 정리한다든지 분석 보고 쓴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본다 그러면은 두 가지로 일단은 구분할게요. 첫 번째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아웃풋을 내기 전에 데이터를 갖다가 모으고 분석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이해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때 쓰는 게 데이터 마이닝과 데이터 분석이에요. 데이터 마이닝이란 어떤 거냐면 데이터를 막 캔다는 거죠. 마이닝이라는 게. 데이터가 어딘지 다 캐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모으는 건 좋은 건데 이걸 정리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어떠한 뭐 데이터를 편집하는 경우도 있고 형태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문서 포맷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 뭐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이런 단계가 있는 거고 이거 끝나면 뭐 할까요?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어떤 뭔가 인사이트 할 수 있는 어떤 걸 만드는 거고 우리가 뭐 데이터 가지고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 하십시오. 이거에 의미는 어떤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결론 내리는 것도 보면은 시각화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떤 거 하라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본다 그러면은 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마이닝 하는 거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분석 보고서 그래 가지고 데이터의 양이 워낙 많아요. 형태가 워낙 다양해요. 그래서 그것도 분석하는 업무도 좀 많이 이거 자체도 되게 하나의 커다란 어떤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결론을 냈는데 결론이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는 데이터 시각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생각하시면 좀 여러분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이 보통 데이터 우리가 똑같아요.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15뿐만 아니라 데이터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뭐 비서를 만든다든지 데이터 이용해서 어떤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할 때 중요한 거는 데이터 이용해가지고 뭔가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하면 좋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마이닝하고 분석하기 위해 가지고 어떠한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파이썬을 많이 쓰고 R을 쓰는 거죠. 이거 이용해가지고 뭔가 만들어요. 실제로는요. 그래서 우리가 뭐 데이터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중요한 게 챗봇부터 해가지고 요거 의미를 알아야지 우리가 뭔가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웹페이지나 이런 거 갖다가 계속 긁었어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은 이게 보니까 맛집이란 얘기구나. 여기가 정말 좋은 데란 얘기구나. 이거는 보니까 불평이 있는 글이네. 이건 보니까 뭔가 화자가 있는 식당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쓰는 도구가 뭐 애널리틱 툴이라 그래가지고 분석 도구를 쓰는 거고,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서비스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이용해 가지고 결국 한다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띄우리라 그래가지고 좀 뭔가 우리 서비스 만드는 건데 이론이 나왔어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러는 건데, 맛집 검색을 볼게요. 맛집 찾는다 그러면은, 그럼 띄우리 이런 거예요. 맛집이라는 건 말이지, 보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가성비가 좋은 곳이다, 여기 서비스가 괜찮다, 그 다음에 청결도가 괜찮다 그래가지고, 맛집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맛집이라는 건 어떤 곳이냐, 사람들이 어떤 멘트를 많이 하는 곳이 좋은 곳이다라고 여러분이 어떤 작은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이런 곳이 제일 많은 음식점을 갖다가 골라주면 되겠구나 하는 거죠. 작게 본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맛집을 갖다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키워드는 뭔지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이 분석을 하신 거예요, 이론을 가지고. 여기서 본다 그러면 베리어블과 모델링이 있는 거죠. 베리어블은 뭘까요? 변수라고 그러는데 너무 과학 시간에 배웠던 변수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떠한 멘트가 몇 번 언급됐는지, 이런 멘트가 언급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되게 좋은 것 같다 하는 거죠. 보면은 감탄사 있죠. 와, 여기 정말 맛있다 하는 것처럼 감탄사가 많은 곳일수록 뭔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가설을 내려가지고 한번 분석해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이론을 갖다 만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론 공부할 때 우리가 데이터 과학이라 그래가지고 정말로 어떤 뭐 박사라든지 연구자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작은 서비스 만들 때도 여러분의 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보니까 예를 들어 맛집뿐만 아니라 커피집을 골라주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커피는 맛이 중요할까요? 근데 이런 거죠. 커피 맛? 커피는 맛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커피 맛 중에서도 보니까 좀 더 물어봤어요. 커피 맛이 뭘까? 그러니까 산도, 그다음에 뭔가 뒤에 있는 뭔가 쓴맛, 여러 개 맛이 있어가지고, 이 커피는 쓴맛이 좀 강하다, 이 커피는 말이지 보니까 산미, 이게 좀 약간 뭐랄까요, 약간 톡 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고를 때 있어가지고 어떤 이론이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코멘트라든지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한번 쉽게, 우리가 데이터가 다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고 아까 전에 봤던 이미지하고 뭐 텍스트 데이터가 있다 그랬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태 구분하는 거고,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정형, 비정형, 반정형, 구조화를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면서 비정형 데이터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진 않아요. 딱 정형 데이터면 정형 데이터다, 비정형은 비정형인데 딱 나눠지는 거고요. 반정형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정형과 비정형이 섞여 있으니까 반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정형 데이터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거예요. 엑셀, 스프레드시트, 그래서 보는 거고, 대표적인 게 아마 재고 목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는 보니까 과일 가격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품목에 보면은 이게 과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가는 하나하나의 단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품목 대신에 갑자기 사과 배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김씨 아저씨가 들어갔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잘못 쓴 거죠. 그 다음에 금액을 써야 되는 건데 단가가 마이너스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잘못 쓴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 여기 있는 재고 목록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뭐 단가부터 해가지고 재고량을 갖다 더해가지고 곱해가지고 더한 모든 값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그쵸? 재고 총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미리 포맷이 있거나 그 다음에 뭐 계산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다 곱해가지고 더하면은 어떤 재고 총액이 된다 그래가지고 어떤 모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구조와 관리가 있고 규칙이 있는 거고, 연산 가능하고 포맷이 있고 모델이 있는 이런 형태를 갖다 우리가 정형 데이터라 그럽니다. 엑셀 데이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아마 가장 많이 볼 데이터가 이런 정형 데이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품목에 사람이나 단가나 이런 게 들어갈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규칙을 갖다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는 게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인데, 요건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구조라 관리 체계에 대해 가지고 정형 데이터는 아주 확실해요. 근데 반정형 데이터라든지 비정형 데이터는 이게 좀 느슨한 겁니다. 반정형 데이터라 그래가지고 이게 데이터가 뭔가 구조가 돼 있는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보시면 여러분이 웹페이지라든지 이런 거 분석하는 개발자 본다 그러면은 보니까 웹페이지 보면 이게 언어거든요. 보면 보니까 이게 잘은 모르겠지만은 뭔가 들어갈 값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논리 체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덧셈 뺄셈 계산하기 힘든 거예요. 요거 계산이 되나요? 이걸 갖다가 줘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힘든 거죠. 대신에 이런 거죠. 이 중에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나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세히 모르겠지만 여기 어떤 항목, 네임이 들어갈 항목인데 여기 예를 들어 음식점이 들어갈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 숫자 들어간다 그러면은 잘못됐구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규칙에서 벗어났다고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반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좀 다른 게 앞에 있는 구조화 해가지고 앞에 나올 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거예요. 대표적인 게 댓글입니다. 이게 유튜브 댓글이거든요. 그럼 유튜브 댓글로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말로 썼으니까 말로 할 수 있는 거죠. 코멘트로. 여기 정말 멋있네요. 영상 너무 멋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이모티콘. 이거 너무 좋아요 해가지고 방긋 웃는 거 쓸 수 있는 거고. 또 뭐가 올 수 있죠? 네, 사진 파일 올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짤이라 그러죠. 그런 거 올리시는 분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영상을 올릴 수도 있죠. 영상을 갖다가 올리고 댓글에다 영상 링크를 보낼 수도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공백을 두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워낙 다양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글도 어떨까요? 글도 그냥 글이 아니고 뭐가죠? 영어가 아니고 한글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일본어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나라 말 중국어 등이 올 수 있는 거고 형태가 되게 다양한 거죠.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는 이게 구조화가 잘 안 돼 있고 연산도 안 됩니다. 이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뭐냐면 이렇습니다. 똑같이 글로 돼 있어요. 보니까 글로 돼 있고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연산물을 갖다 계산하라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 덧셈 뺄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기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같이 비정형 데이터인데 또 차가 있다면 이게 살짝 다릅니다. 저기 있는 연산물과 문자대화는 보니까 비정형 데이터하고 텍스트로 돼 있고 구조화 형태가 안 돼 있고 계산이 안 되는 게 공통적이에요. 근데 두 개는 분명히 다릅니다. 연설문은 어떤 거냐면 시점이 한 개죠. 그래서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쭉 얘기하는 거죠. 저기 있는 문자대화는 뭘까요? 글자로 돼 있지만은 연설문과 다르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보면은 뭔가 A라는 사람이 대화를 하고 B라는 사람이 답변을 한 거죠. 그래서 뭐가 있죠? 흐름이 있어요. 시퀀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어떤 대화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중간에 어떤 말을 했으니까 뒤에 어떤 게 나와가지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예를 들어 채팅 같은 거 할 때 세명할 수도 있죠. 문자 대화를 갖다가. 단톡이라 그래가지고 단체 채팅 같은 거 본다 그러면은 여러 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는 비구조 형태와 연산도 불가능한데 또 이 데이터끼리도 서로 뭔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예를 들어 이모티콘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뭔가 하트가 나와 있고 그런 건데 요거를 갖다가 분석할 때 요거를 그림 파일로 인식하면 될까요? 이거는 그림 파일 인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림 파일의 의미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떤 걸까요? 이 사람의 기분은 보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긍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땐 그림 파일이 아니고 그게 의미하는 바까지도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모티콘이에요. 그림 파일이지만 어떤 거죠? 이거는 실제로 그림 파일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좋다 나쁘다 어떤 상태 표현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르게 또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성대화가 있습니다. 음성대화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분명히 음성대화를 말로 쓴다 그러면 분명히 텍스트는 똑같은 건데 이런 거죠. 다급한 목소리로 뭐뭐 얘기하는 거하고 평상시 목소리 얘기했던 거하고 어떨까요? 텍스트 데이터는 똑같아요. 나오는 근데 어떤 거죠? 빠르게라든지 어떤 사람들의 말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울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심리라든지 기분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는 거 어려운 중에 뭐냐면은 같은 말이라도 다른 의미를 쓰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려운데 특히 잘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잘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은 글쎄 이런 의미일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엑셀로 데이터 분석하는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글자나 어떤 사람들의 대화 내용 분석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게 덧셈 뺄셈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말이라도 서로 의미가 다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모티콘이라 그래가지고 특수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외했는데 보니까 그게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분석할 때도 이걸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영어로 치면 어떻게 되죠? 세 단어로 I don't know죠. 근데 우리말로 치면은 모른다는 뜻인데 종류가 워낙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하려면 분석하려고 하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분석할 때 모른다라 그러면은 니코르 I don't know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어떨까요? 모르겠지롱 해가지고 이것도 다 I don't know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분석할 때 있어가지고는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인공지능 이용해가지고 보니까 규칙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정하기 힘드니까 한번 우리가 인공지능 이용해가지고 좀 간편하게 요거의 의미가 I don't know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분석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워낙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제로 분석한다 그러면 이거는 영어를 잘하는 분석가예요. 근데 한국어도 잘할 수 있을까요? 언어적인 측면에서 가능하겠지만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자연어 분석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쪽 분야의 분석다 우리 자연어, 사람이 얘기했던 자연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컴퓨터도 보면 뭐 C 언어부터 해갖고 R, 파이썬 이것도 언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자연어라 부르는 거는 이들은 우리가 쓰는 자연어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나 좀 다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연어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다룬 걸 갖다가 자연어 분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니까 되게 힘든 거죠. 뭐 심상치 않은 거잖아요. 말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뭔가 의미도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뭐 형태도 보니까 같은 비정형 데이터라도 뭔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좀 분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분야를 갖다 다룹니다. 챗봇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물어보는 건데 사람이 답변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사투리를 좀 썼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지? 하는 거죠. 그것까지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좀 다른 게 우리가 실제로 본다 그러면은 챗봇을 중에서도 보면은 번역 챗봇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영어로 하는 거하고 한국어로 하는 거하고 번역해 주는 건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은, 단점이라기보다는 정말 어려운 점 하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번역 서비스 만들 때 힘든 점이 뭐냐면은 영어와 우리나라 말이 1:1 대응이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옐로우란 뜻이 영어로 본다고 하면 사람들이 옐로우라고 그러면 딱 하나 생각하는 건데, 우리나라 말은 누르스름하다, 연노랑하다 그래가지고 너무 형태가 많아요. 이걸 다 대응시켜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한번 정리해 봤는데, 미디어 데이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챗봇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데이터, 뭐 맛집 검색 블로거, 그 다음에 뭐 여행지 추천부터 해가지고 그런 블로그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뭔가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데이터가 형태가 다양해요. 뭐 다양하면 뭐 우리가 다양한 대로 분석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형 데이터에서 분석했던 걸 하나도 못 씁니다. 엑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더해가지고 곱셈해가지고 연산돼가지고 어떤 값을 낼 수 있는 건데, 이런 미디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분석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 언어에 따라 가지고 영어로 하고 한국어하고 또 다른 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미지 데이터가 있는데, 그냥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분석한다 그러면 이미지는 이미지다 하는 건데,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림 파일에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은 기분이 매우 좋다, 안 좋다, 이 사람은 기분이 슬플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죠? 해석해가지고 어떤 다른 값으로 치환하는 거죠. 이런 작업도 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자연어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 우리가 모른다라고 생각한 거, I don't know에 해당하는 말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이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이런 의미다 해가지고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 챗봇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뭐 맛집 검색을 하겠다. 그 다음에 챗봇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뭐 여행지 추천 서비스 만들겠다. 아니면 챗봇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옷차림을 골라주는 서비스 만들겠다 하려고 그러는 건데, 하는 건 좋은데 필요한 게 뭐냐면은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일일이 들어가가지고 수작업으로 해야 될까요? 할 수는 있겠지만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왜 힘드냐면 그렇습니다. 뉴스 데이터를 갖다 우리가 수집해가지고 뭔가 만들려고 그래. 그런데 뉴스가 하루에 얼마나 많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뉴스가 10,000건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여러분이 수작업으로 다 할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렵죠. 그래서 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챗봇을 만든다 그러면은 미디어 데이터를 쓰는 건데 이거는 매우 우리가 어렵다.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우리가 예전에 분석 공부했던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서도 뭐 파이썬을 공부했던 분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뭐 R을 공부했던 분도 계실 거고 통계 데이터 공부했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거는 보면은 그 정리가 잘 된 엑셀 파일을 줘야지 정리가 잘 된 데이터베이스를 줘야지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이미 처음부터 뭔가 데이터가 이게 뭔가 뭐랄까 정리해야 될 데이터가 있는 거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석을 위해 가지고 이걸 자연어 분석이라고 요즘은 얘기해요. 데이터 전처리라고도 얘기해요. 원래 분야는. 근데 이런 데이터 전처리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요리를 한다 그러면 어떤 음식을 손질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거는 보니까 옛날에 있던 기존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데이터 분석할 때 뭔가 잘못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할 때 뭔가 숫자인데 뭔가 자릿수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거 갖다가 정리하는 걸 데이터 전처리라는 건데 우리가 보는 미디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처리의 차원을 훨씬 넘어가지고 어떤 특정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독립된 분야로 최근엔 자연어 분석이라는 어떤 분야가 나온 거고 뭐 자연어 전처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작업이 필요한 거고 챗봇 하실 때 보면은 보통 개발만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게 개발만 알아서 해가지고 공부하면 좋은 건데 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하는 일이 필요한데 요거를 갖다 우리가 공부할 때 기존 거와 다르게 어떤 좀 생소한 개념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자연어 분석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의 특징을 갖다가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웹 크롤링과 웹 스크래핑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거 갖다 계속 반복해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페이지 들어가 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크롤링 봇, 스크래핑 봇이라는 걸 의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본 거 정리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분석할 때 뭐 참고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좀 더 이쪽 분야에 좀 더 흥미가 느낀다 그러면은 자연어 분석 관련된 책을 찾아보시면은 좀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이번 차 시즌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